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박지영 기자입니다. 일요일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타계를 했죠. 삼성의 남은 숙제는 지배구조가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지배구조가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업의 건전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삼성에게 남은 숙제를 짚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들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삼성생명 등 보유지분 상속세율이 최대 65%, 그래서 세금만 10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쭉 같이 읽어보시면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그룹사 지분을 유족들이 상속할 경우 약 10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식 평가액의 60%, 그리고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왜 이 10조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같이 천천히 살펴보시죠. 먼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보시면요. 23일 종가 기준으로 전체가 18조 2251억 원입니다. 보시면요. 삼성생명을 20.76%, 삼성전자 4.18%, 삼성물산 2.84%, 삼성 SDS 0.01% 이렇게 네 곳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상속하려면 최소의 60% 그리고 최대 65%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건데 최대가 붙는 곳은 특히 삼성 SDS인 곳입니다. 보유 지분은 가장 적지만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56.78% 보유하고 있어서 65%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곳은 삼성전자입니다. 보유 지분 가치는 15조 원인데요. 여기서 약 9조 원을 세금을 내야 하는 얘기입니다. 삼성생명은 1조 원, 삼성물산은 3,400억 원 세금을 내야 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액을 계산해보면 총 10조 6천억 원이다. 이렇게 최소 60%, 최대 65%의 미리 신고를 해서 감각이 되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해봤을 때 관련 업계에서는 10조 6천억여 원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보유 지분과 상속 지분을 처분해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최대 4조 1천억 원인데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배당을 강화해서 상속세 부족분을 마련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또한 이제 가족들이 분할 상속해가지고 세수 부담을 경감할 수도 있고요.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연부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속세와 더불어서 이제 문제가 된 게 삼성의 지배 구조입니다. 상속세는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삼성의 지배 구조입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지배 구조 강화라는 숙제가 남겨졌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살짝 복잡한데 요즘은 좀 많이 해소를 했긴 해요. 삼성전자의 경영권은 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간접의 재간접을 통한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삼성생명 가운데 보유 지분을 흡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에 불과합니다. 지금 삼성물산은 가지고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통해 가지고 삼성생명의 직접적인 지분을 보유해야지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삼성오너일가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물산이 최상단에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삼성물산이 지금 영향력을 미치는 삼성생명하고 삼성전자가 금융과 비금융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장 위에 삼성물산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삼성생명하고 삼성전자가 있어요. 이렇게 두 축으로 해가지고. 근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삼성생명 밑에 금융 계열사들이 쭈루룩, 그리고 삼성전자 밑에 비금융 계열사 쭈루룩.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방어에서 이제 최상단인 거죠. 왜냐하면 삼성물산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에 대해서도 자기가 경영권을 강화를 하려면, 이 지배 구조를 강화를 하려면 이건희 회장이 가진 삼성생명의 보유 자본을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설명을 들으면 좀 복잡하시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직접 복잡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 체제가 유력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로 떠오르는데요.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단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사업지주와 삼성생명을 한
한 축으로 한 금융지주로 나누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의 이 밑에 쏙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주회사 전환하려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20% 보유해야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만 수십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당장 지배구조를 개편하지 않을 거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구조적 개편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이미 지배구조 관련 법규는 준수하고 있어요. 다만 이걸 어떻게 좀 더 간단하게 하냐. 지금 설명만 들어도 복잡하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간단 명료하게 하냐인 거예요. 이거 외에도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보험입법 개정과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도 숙제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지배구조가 복잡하면 정치권에 타깃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했어요. 이 밑에 기사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배구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의 전 계열사들이 굉장히 가치가 절하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라도 이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 간단한, 명료한 지배구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앞에 마주한 숙제가 보험입법 개정이랑 당장 급한 거는 이제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인데 이 삼성생명법,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총 자산의 3%만 남겨두고 지분을 매각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약해지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연결되는 고리인데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로 연결되는 고리가 엄청 약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 경영권 승계 재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오너 리스크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해결되지 않는 지배구조 리스크로 꾸준히 주식이 저평가 받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평가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냐? 수사, 재판 리스크가 연이어서 터지면서 해외 기업 인수 등 사업 확장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인수를 해가지고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해외 기업들은 코로나 시기를 틈타서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기업들이 자기가 필요한 기업들을 쏙쏙 M&A 해서 덩치를 불리고 있거든요. 근데 오너 리스크가 가시지가 않으니까 뭔가 새로운 인수합병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더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답보 상태인 거죠. 또한 지배구조 문제로 글로벌 경쟁사 대비 삼성전자 주가는 이미 저평가를 받고 있는 등 지배구조 해소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꾸 해소하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정계 입장에서는 제일 만만한 얘기잖아요. 너네 이렇게 복잡한 지배구조 지금 투자도 그렇고 해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걸고 넘어지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타겟을 기점으로 새로운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가 스멀스멀 또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는요. 이거는 그냥 들고 왔는데 저희가 절대 종목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어떻게 주가하고 지배구조가 연결돼 있는지 잘 드러난 사례라 가지고 삼성 SDS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완타 증권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수혜주로 SDS가 꼽혔어요. 왜냐? 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 활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진단이에요. 이 삼성 SDS는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좀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숨겨둔 카드, 기댈 수 있는 버팀목,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통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삼성 SDS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구조 이슈와 엮어서 꾸준히 주가가 들썩였어요. 왜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대할 거라는 의구심을 시장에서는 계속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보통 인적 분할이 되면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왜냐면 주주에게 더 돌려줄 수 있는 이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적 분할이 사용된다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인적 분할 발표를 하니까 우리 자금줄로 쓰이는 거 아니야? 이거 분할해놓고 우리 돈만 쏙 빼서 이재용 부회장이 쏙 빼서 재원으로 사용하고 그 회사 가치는 낮아져서 내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불확실한 이슈와 엮어서 성장세에 비해 굉장히 저평가되어 왔어요. 근데 보니까 4세 경영 승계 포기로 이 지배구조 불확실성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안정세를 찾았어요. 근데 이번에 수혜주로 꼽힌 이유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배구조 이슈 때문이에요. 되게 이 이슈를 하나만 가지고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이 삼성 SDS에서 드러납니다. 삼성 SDS는 상속세 재원 마련의 키가 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오히려 이번엔 수혜주로 꼽혔어요. 왜냐? 이 삼성 SDS 지분을 매각해서 10조 원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SDS의 몸값이 계속 띄어줘야 이 이재용 부회장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삼성전자의 케이스로 이 지배구조하고 주가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감이 오시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들썩이잖아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 지배구조에 굉장히 출렁였다는 거를 좀 포커싱 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